안녕하십니까.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작년 말에 제가 출간했던 이 근로기준법 알자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 알자라는 그 책 위에 CEO와 직장인을 위한 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니까 제 생각은 우리 CEO를 비롯한 전체 직장인들이 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훨씬 더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은 근로기준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요점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판례 해부의 지식들이 포인트들이 정리됨으로 해서 실무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편집을 하였습니다. 여기 제목이 근로기준법 알자인데요. 제 생각은 알자를 알자라고 발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네, 이 책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근로기준법의 알자들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 평가하시겠지만 정말 이 책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의 알자를 우리 노사 모두가 제대로 이해하셔서 아주 합리적인 그런 직장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직장의 룰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CEO, 사장님께서 우선 이 책을 잘 읽으시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무엇을 지키셔야 하는지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인들이 물론 근로계약을 통해서 직장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 근로계약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룰을 제대로 알고 지켜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우리 노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노조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분명하게 아시고 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최저 근로조건을 잘 아시고 그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안을 만드실 때도 항상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보다 더 나은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지만 우리 회사의 또 상황에 따라서 경영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요구를 해 간다면 서로가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이 책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분으로 생각되는 분들은 혹시 그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특히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뭐 이 책 한 권으로 완전히 준비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책이 근로기준법의 순서대로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그 근로기준법 순서대로 정리를 해두었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 그 판례 해부를 통해서 중요한 노동 판례들, 대법원 판례들을 다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수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책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런 이 근로기준법 알자, 근로기준법 알자 이 책을 좀 잘 활용하셔서 필요에 맞게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의 기본적인 개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강의는 6강인데 거기 보강이 하나 더 붙어서 7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강의 주제는 노동헌장과 근로계약, 제2강의 주제는 취업규칙, 인사처분, 징계처분, 제3강의 주제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4강의 주제는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제5강의 주제는 근로관계 종료, 제6강의 주제는 업무상 재해, 여성 근로자 보호,
그리고 제7강 보강에서 몇 가지 내용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강의의 순서를 보신다면 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시작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의 내용들은 가능한 한 근로기준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거는 그 제2강에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저 뒤쪽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좀 앞으로 당겨서 인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대해서 취업규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또 제5강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다루는데 사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23조에서 다루니까 상당히 좀 앞쪽 부분이죠. 그러나 이 강의에서는 근로관계 종료는 뒤쪽 강의에서 즉 근로관계의 대부분의 내용을 좀 아시고 난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순서를 좀 뒤쪽으로 밀어 놓았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강 노동헌장과 근로계약에서는 어떤 점을 주로 다룹니까? 네, 여기 중요한 노동헌장, 이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컨대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된다. 또 폭행을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제 근로시킬 수 없다. 네, 이런 조항들을 노동헌장적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노동헌장적 조항을 특히 사용자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걸 지켜주신다면 사실 우리 노동자들이 크게 어려워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모르고 근로자들을 강제 근로시키려고 한다든가 심지어 폭행을 하는 그런 사용자들이 있다면 사실 그 직장 분위기 자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그러한 노동헌장의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관계가 시작되고 직장생활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를 하셔야 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의 내용에서 사용자의 의무나 근로자의 의무를 좀 제대로 이해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합리적인 직장생활을 앞으로 해가실 수 있다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의 내용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강의 때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2강에서는 우선 취업규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와 같은 이런 규정들을 살펴보고 그 취업규칙의 바탕을 둔 인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이 어떤 경우에 정당한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최근에 근로시간에 대해서 몇 가지 개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 직장에서 근로시간이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 대통령 시절에 근로시간을 뭐 유연화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룰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지난 70년 동안 잘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그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목표를 향해서 차츰차츰 발전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여러 가지 근로시간 제도를 두고 있고 또 유연 근로시간 제도에 관련된 부분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두신다면 훨씬 더 합리적인 노사관계, 인사노무 관리를 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휴일과 휴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서로 잘 이해함으로써 이것을 둘러싼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제4강에서는 임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장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고 가장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임금이란 무엇인가? 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계산상 자주 사용하는 개념인 평균임금이라는 개념,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임금을 지급할 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임금 체불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하는 점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5강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의사표시에 의해서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종료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든가 정년에 이르렀을 때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라면 근로자의 의사표시로서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사용자의 의사표시로서 해고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직이라든가 해고의 정당성과 효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6강에서는 우선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업무상 재해를 다루기는 하지만 사실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산재보상보험법에 있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어떠한 보상이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손해배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강의 뒷부분에서는 우리 여성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설명해 드리는데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만 아니라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또 여성 근로자라든가 또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다 같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강, 즉 보강에서는 앞에서 이제 순서대로 다루지 못했던 좀 필요한 점들을 설명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걸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어떤 부분들이 적용되는가 하는 이 점을 확실하게 정리함으로써 실무에서 좀 편리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 소위 현장에서 알바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시간 근로자들이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가, 이 근로기준법과 기타 법에서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 점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알바를 하는 많은 근로자들은 연소 근로자들이죠. 청소년 근로자들. 그러니까 이 연소 근로자들은 또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지만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생활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하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용자들이 특히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은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제7강 보강에서 보게 될 수 있는 설명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강의가 끝날 때마다 대법원 노동 판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들, 중요한 포인트들을 판례 해부라는 제목을 붙여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1강에서 노동헌장과 근로계약과 관련된 판례 해부는 48개, 그리고 2강 지업규칙과 인사징계에서는 102개의 판례 해부, 그리고 3강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에 있어서는 54개의 판례 해부, 그리고 제4강 임금에 있어서는 무려 134개의 판례 해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5강 근로관계 종료에서는 109개, 109개의 판례 해부가 정리되어 있고요. 마지막 6강의 업무상 재해와 여성 근로자 보호에서는 45개의 판례 해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총합계 400개가 넘는데요. 이 정도 판례 해부만 알고 계셔도 실무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 노사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찬찬히 공부하시고 각 강의마다 붙어있는 판례 해부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게 된다면 현장에서 생기는 어지간한 분쟁들은 이 책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무사 수험생들이 이 책 하나만 잘 정리를 하시더라도 노무사 1차 시험 이거는 뭐 문제 없이 합격하실 수 있고, 아마 2차 주관식 답안을 쓰는데도 이 책의 골격 포인트를 잘 정리해 두신다면 훨씬 더 답안 쓰기도 좀 수월해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노무사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의 과정을 만들겠습니다만 그때 역시 기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이 근로기준법 알자,
네, 이걸 이제 교재로 해서 강의를 해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근로기준법 알자라는 책을 좀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 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갈 것인가, 약 30번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강의하는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30번 정도 강의를 통해서 주제별로 강의를 쭉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이 강의를 쭉 따라와 주신다면 아마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알게 되시고 또 판례 해부들을 알게 됨으로써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들도 얼마든지 해결하거나 예방하실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평가하시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근로기준법 알자라는 강의를 해드릴 계획이니까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